모셨습니다. 예, 참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이시고 이번 전당대회 2기 대표로 출마하신 유시민 후보님 모셨습니다. 예, 2기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천호선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님들이 또 오셨는데 김충환 최고위원님 어디 계시죠? 안에 계십니까? 예, 김충환 최고위원님, 옥만 최고위원님 모셨는데 한번 인사 드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이봉수 경남도당위원장님도 오고 계신 중이고요. 오늘 당 대표님 오셔서 부모님이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시당위원장 소개 안 해요. 아, 참고시당위원장님이.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부산에서 당원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세상 부연해서 말씀드릴 건 없겠죠. 나 오늘 이날 여기서 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히 또 이명박 대통령 지난 3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개는 아시다시피 불통 대통령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민생고,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고가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나머지 2년 동안이라도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오늘 개편대회를 통해서 국민참여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부산에서부터의 새로운 동남풍의 임원지로서 부산의 역할과 또 새로운 희망, 기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시민 당 대표 후보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함께해 주신 부산의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아직 작고 미약한, 힘이 미약한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 저희 경남도당위원장이시고 김해을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계신 이봉수 도당위원장입니다. 긴 말씀 드리기보다 지금 현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한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하고 국민의 이 선택으로 세웠던 정부가 경제 안보, 또 전염병 관리, 국민 통합, 외교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기 때문에 남은 2년 기간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한나라당이 좀 더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민의 소망을 받들고 또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남은 2년 국정이라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저희 국민참여당 당원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2년간 현 정부가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받고 이렇게 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의견을 아예 들으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2년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어려운 국민 생활을 외면하고 개헌과 같은 이런 권력 게임에 몰두한다든가 또 국정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인물보다는 내 사람을 챙기는 식의 인사를 계속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권 정치 세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 정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는 이런 정권 교체의 소망을 확고하게 형성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아직은 작은 신생 정당입니다만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출범해서 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우리 당이 야권 전체가 혁신하고 발전해서 야권 진보개혁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야당들이 잘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신진 야권 지지층의 정치적 요구를 결집함으로써 야권 전체의 힘과 역량이 커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 의회 권력도 바꾸고 또 정권 교체도 해서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국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이런 포부에 비해서 역량이 미흡하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로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대표를 맡게 되면 주어진 임기 1년 동안에 당의 힘을 키우고 더 많은 당원을 모으고 그리고 참여당이 좋은 정책과 좋은 문화로 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야권의 혁신, 야권의 역량의 증대를 이룩함으로써 정권교체의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드는 일,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길었습니다만 인사 말씀 이 정도로 마치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당 4.27 보궐선거 김혜을 후보 이봉수 경남도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2월 12일부터 국민참여당 신국기 시도당 지금 2기 당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울산시당 시작을 했는데요. 예, 당원대회 전에 기자 간담회를 지금 계속 열고 있는데 한 20일 후에 유시민 대표분한테만 집중이 돼서 제가 고창건 우리 시당위원장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싶어서 원고까지 준비해놓고 빠뜨린 인사말을 빠뜨리다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님께서 인터뷰 중에 육바 한바임을 커밍아웃 하셨는데요. 참여당에는 소위 육바만 좀 많으신 줄 알았는데 부산시당에는 곡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 풀뿌리 생활정치 모범을 참여당에서 일궈내실 고창건 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산이라는 특색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단련됐다라고 할까요?
좀 자신도 있고 힘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기 당원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김해을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이봉수 후보가 필성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 지난 12월 말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2달 가깝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후보 입장에서 늘 받으시는 질문이실 텐데요. 우선 후보 입장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당대표 후보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27 보궐선거에 김해을 지역 국민참여당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을 하고 2달째 선거운동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봉수입니다. 이웃인 부산시에 와서 이런 또 기자회견에 참여하게 된 줄은 제가 미처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장에 나가서 일꾼자들을 만날 때 일꾼자들의 반응은 거의 대다수가 야권 단일화할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은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야권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심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지금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나 민노당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나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을 지역이 이번 보궐선거에 전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 못지않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야권 단일화를 꼭 이루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과정은 중앙당에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6.2 지방선거 때에도 경남 유일의 야권 자치단체장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김해시장 선거에 있어서 야권 단일화로 공개에 응했기 때문이었고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아마 자기 독선이고 아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참여당 후보로서 나선 이상 저는 이 일에 꼭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기대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방금 이봉수 후보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중앙당의 입장도 확고하게 이제 동일합니다. 이미 이제 야사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께서 그저께죠 모이셔서 이번 4.27 재보궐선거를 전국적인 야권 연합을 통해서 치르기로 합의를 하셨고 실무기구가 만들어져서 세부 내용을 서로 상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참여당의 실무협의를 담당하는 대표는 우리 천호선 최고위원이 지금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그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 많았습니다. 지난 7.28 재보궐선거 때 은평을 해서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을 다음번 재보궐선거에서 우선 배려한다.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순박하게 이 합의가 준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해을은 저희 국민참여당이 야권의 대표로 이 지역을 맡아서 이봉수 후보와 함께 1대1로 한나라당 후보와 승부를 겨루고 싶고 또 이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바램인데 그러나 이제 정당 사이의 약속, 정치인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나누었던 분들이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이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무리하게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소송을 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 사이에, 정치인 사이의 약속은 서로 신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아직 우리들 사이에, 야당들 사이에 그러한 합의, 약속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이행될 만한 신뢰의 기반, 신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척 슬프게 생각합니다만 또한 이것이 저희 국민참여당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책임있게 그 국민들이 주시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책임있게 활동해야 될 야당들이 이번 김해을 선거뿐만 아니라 4.27 재보선 전체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이 다 후보를 내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이 가져오게 될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본래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국민참여당은 국민 앞에 책임성 있게 행동하는 정당으로서 당당하게 야권의 후보가 아니라 경쟁이 필요하다면 경쟁을 받아들일 각오입니다. 지금도 기존의 합의가 준수되기를 바라는 소망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당당하게 경쟁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섭은 두려움이 없으시죠? 예, 그것은 이제 방재협회에서 방재협회 저희는 김해에서 꼭 이제 하고자 했습니다만 방재협회에서 구제역이 한림까지 건져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집회를 하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김해시에 했고 김해시에서도 저희 당에 제보를 요청을 해온 상황이고 저희가 가계약 상태에 있어서 굳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김해 시민들의 어떤 안전, 축산농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담보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곳이 아닌 구제역과 관련된 우려가 전혀 없는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한 결과 수원 실내체육관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을 얻었지만 일정이 이제 그날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한 주일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히 그 이유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또 민노당에서 같은 그 시기에 그저께인가요? 그 김해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무래도 김해 사정은 제가 잘 아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 김해시 구제역 대책본부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3건 의심신고가 3건 들어왔더만요. 김해 지역은 지난 1월 24일이니까 발병한 이후로 계속 하루에 의심신고가 서너 건이 들어옵니다. 현재 발병 지역은 김해시에서 가장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주촌, 한림 그리고 상동면까지 지금 발병이 됐습니다. 현재 매몰된 그 가축의 숫자가 한 47,000두, 김해에 돼지가 한 19만 두, 소가 한 2만 두 정도 되는 가운데서 비중이 아마 백신 접종이 되지 않고 과거처럼 일괄 매몰을 했더라면 김해에 거의 짐승이 소, 돼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정도로 판단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그 모든 대중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했던 민노당 행사는 장류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뭐 당원대회가 아니고 경남 지역 대의원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이런 인원들이 대의원대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전당대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전국에서 김해로 이제 방문을 하실 때에 당초 김해 시는 그래도 공당의 전당대회가 김해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에도 효과가 있고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죠. 김해로 왔을 때에 전국으로 구제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김해의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전국에서 어느 분들이 구제액 바이러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가 다 그 김해시에 엄청난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김해시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되셨죠? 예. 아니죠. 저희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이제 이봉수 후보가 하고 계시고 당이 이봉수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당헌 당규에 따른 내부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자체 후보의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세 분의 예비 등록을 한 세 분의 후보와는 다른 분들을 자꾸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죠. 이게 지금 종결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정당으로서의 공당으로서의 내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후보 공천을 위한 내부 절차를 밟아가리라고 예측합니다. 어느 당이나 다 자기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를 하고 싶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세 당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4.27 재보선에서 모든 지역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해을에서도 이 합의는 어떤 과정을 통하든 결국 실현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으로서는 이봉수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봉수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나오든 맞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지금은 아직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산시당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 전체가 힘을 더 많이 키우고 또 더 많은 인재를 총선에 대비해서 내부에서 길러내고 또 외부에서 맞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제를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맡고 있고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부산 경남 지역이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이것은 이미 반 이상은 이미 흔들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이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부산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부산 시민들께서 보실 때 국민으로서 보실 때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기에 맞지 않고 또 어떤 국익과 국민민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집권한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국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죠. 최소한의 기본적 국가 관리 능력이 없지 않느냐. 최근에 국정원에 무슨 인도네시아 특사단 절도 사건, 절도 미수 사건 이런 거라든가 구제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최근에 남북 관계, 한중 외교 관계가 거의 한중 수교 이후에 노태우 정부 이래 최악의 상태로 간 문제, 거기다가 이 저축은행들의 부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영업정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제 관리하거나 규제하지 못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진보 어떤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보수가 집권을 하든 진보가 집권을 하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국가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많은 부산 시민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교정을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김정일 후보의 선전, 김두관 지사의 당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그런 지방선거 민심에 대해서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권이 더욱더 혁신하고 그리고 단결을 한다면 2012년 총선에서는 지난 민주화 이후에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 정치적 변화를 이곳 부산에서 이루게 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도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추동하고 확산시키고 실현해내는 쪽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번 우선 4.27 보궐선거가 김해 때 부산하고 이제 붙어있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뭐 불가차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공항이 또한 김해공항 하지만 주로 부산 시민들이 쓰시는 곳이고요. 김해는 정치적으로 볼 때 부산이나 마찬가지인 곳이고, 또 부산과 경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또 인간적 고향으로 연고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부산 민심, 경남의 민심이 있는 그대로 모아져서 그렇게 단일 후보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천호선 우리 최고위원 조금. 예, 제가 협상 4.27 재보선 협상 대표로 나가 있습니다. 협상 내용에 대해서 아직 협상의 초기 단계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적어도 7월 28일 재보선 때 됐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것에 준하는, 적어도 그것을 사과하거나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 합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기존의 여론조사식 이 후보 단일화 방식이 후보의 능력이나 가능성과 관계없이 되게 제1야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야권 내부에서 힘을 합해서 당선시킬 수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매우 무리한 방법을 통해서 그저 민주당이 후보를 내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보충해서 드립니다. 수상 대표로 나가는 우리 전호선 대표가 당대표 후보보다 전호선 최고위원 좀 더 까칠하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다 관심이 재보선에만. 혹시라도 남으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대표 후보의 당락 여부에 대해서 예, 이제 저는 국민참여당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때에도 당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출마도 했었죠. 역시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는 뜻은 좋으나 아직 국민참여당이 국가 운영이나 또는 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맡길 만한 그런 정도의 이 신뢰가 아직은 쌓여져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저희는 이제 해석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재보선, 지난 7.28 재보선도 그랬고 이번 재보선도 그렇고, 역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과 계속 교감을 넓혀나가고 국민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져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 당의 원칙과 목표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당이 아직은 역량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문제도 그 맥락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쓴 표현이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 현재 야권도 10년 집권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한나라당도 보수 정당들도 10년 정도 집권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과거에 그렇게 한때 생각을 했지만 3년 국가 운영을 하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국가가. 그래서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이 2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지 두렵다. 이런 것 때문에 또 5년을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을 더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꼭 정권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을 바꾸려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진보개혁 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정권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국민참여당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소속의 당원이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정권을 교체하면 제일 좋죠. 저희 당으로서는. 이게 모든 정당이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참여당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당원으로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마땅히 당원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국민참여당이 집권당이 되고 국민참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하라고 해야 허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내년 이제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국민이 허락해 주시면 당연히 그 시도를 해야 되고 그 시점에서 국민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게 또 분명해지면 우리 국민참여당과 저의 이름으로는 못하더라도 다른 좋은 정당의 다른 좋은 후보의 이름으로라도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한 힘을 합치고 돕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 이것이 이제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아직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로 가는 도정에서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그런 시기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설명드린 것처럼 공당으로서 아주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뭐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또는 심지어 선언했다 이렇게 쓰시는 기자분들도 계시던데요. 물론 뭐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우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말씀임을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대개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원래 집권당과 대통령의 약속이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되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졌죠. 좋은 거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 다 가지고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역 간의 이해 대립이 심각해져서 국민 통합이 지장을 받는데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서서 이렇게 갈등을 스스로 일으킨 것은 매우 현명치 못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백지 상태에서 놓고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네 그 삶이라는 것이 개인도 그러하고 정당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하고 모두 어떤 문제가 흘러온 경로 의존성 또는 뭐 흘러온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신공항 문제는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조차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가덕도나 혹은 밀양을 추진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해서 밀양이 더 경쟁력이 있다든가 혹은 가덕도가 더 경쟁력이 있다든가 이렇게 주장한 연구 결과는 있지만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조사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타당성을 가질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익계산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항공, 물류,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직관적 판단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 사업으로서의 그런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어떤 역량은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진짜 좋은 전문가들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순전히 국가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연구해서 기술적 결과가 나와봐야 그 다음에 그 기술적 결과를 판단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정무적인 국가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겠죠. 근데 현 단계는 그 모든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3월 내로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데 뭘 근거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고요. 대안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대안도 있고 밀양 신공항도 있지만 기존의 김해공항을 허브공항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또 확대하고 신청사를 짓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너무 조기에 이것을 의사결정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줘버리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언행을 이 집권 세력에 있는 분들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을 분열을 시키는 행위거든요. 그 전에 100여 개가 수백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을 할 때 그 당시 이해찬 총리가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어서 각 자치단체 사이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매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좀씩 만족하고 좀씩 불만 있는 상황으로 그 당시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정치인들이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자기 동네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가덕도가 아니면 안 된다. 밀양이 아니면 안 된다. 전부 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내부에서 논의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서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대책도 판단의 근거도 없이 우리 동네와 가까운 곳에 와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경남 지역 유권자 시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정서적 갈등이 조장될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정말 피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단 가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신공항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신공항의 입지를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정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름의 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공유해라, 국민들과. 그래서 밀실에서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뭐 또 형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자칫 이것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집권 한나라당 모두 자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특히 동남권에서 살고 계신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논의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오면서
예, 부산 시내 곳곳에 걸린 플랜카드, 또 언론을 통해서 본 경남 일대, 이 대구 경북 이쪽 일대에 걸려 있는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부가 언제 하면은 그것이 합리적일지조차 알 수 없는 가상적 국책 사업을 가지고 이 집권 세력이 국민들을 이렇게도 벌써부터 분열시키고 있구나,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부탁드려요. 좀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 지역 언론들이, 예, 어느 지역 언론들이 한쪽으로 막 간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 언론들만큼은 또한 부산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시급하게 이걸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길어졌는데요, 너무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길어졌습니다. 예.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저 오늘자 국민참여당 양순필 대변인의 성명에는 MB 3년은 삼고의 세월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3고는 무개념, 무원칙, 무대포, 그다음에 3고는 보통과 보사와 물가고입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야권 연대의 중심에 서서 내년 의회 권력을 꼭 찾아오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내년 또 청와대 정권도 꼭 찾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